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오늘 할 책 소개, 브라질의 교육 사상가이자 혁명가였던 파울로 프레이리의 억압된 자들의 교수법, Pedagogy of the Oppressed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파울로 프레이리는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교육 사상가이고 혁명가였습니다. 특히 비인간화를 자꾸만 양산해내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교육이 계속해서 브라질 안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안타까워했고, 어떻게 하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기억하면 좋은 점 말씀드릴게요. 이 책이 가진 문제의식은 이미 제가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구조가 계속해서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다른 계층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보다 더 많이 대변하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강자와 약자가 생기고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를 더 많이 대변하는 이런 억압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약자로 자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주체성과 독립성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책이 가진 문제의식입니다.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은 총 4장으로 1, 2, 3,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그 4장의 주요한 논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책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가진 특징은 이 억압적인 사회구조가 어떻게 사람의 내면을 억압의 상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나보다 더 강한 누군가를 의존해야 돼, 저 사람이 할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소위 약간 약하게 자신 없게 두려움에 가득 찬 상태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지를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노예 근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억압된 구조 속에 들어가서 있게 되면 아예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태를 사실은 노예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파울로 프레이리에 따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우리 사회 속에서 양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고 누군가한테 의존해야 되고 자꾸만 뭔가 노예 근성이 생기는 이런 어떤 억압된 사회 구조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다시 독립성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질 수 있게, 특히 대화의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억압의 상태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그런 독립성이나 자신감이나 강한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이 갖고 있는 주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사실은 점점 더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이 책에 가해지는 비판 중에 하나가, 이제 점점 사회가 민주화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를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있는데 굳이 누군가를 가해자로 또 누군가를 피해자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비판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어떤 억압된 그런 관계 속에서, 구조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누군가는 이런 억압된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그런 억압된 상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교육이란 것은 사실 사람을 형성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갈리지 않는 오늘날과 같은 뭐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갈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조금 더 공평해졌고 조금 더 공정해진 이런 사회 속에서 여전히 특정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거든요.
이런 맥락 속에서 누군가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왜 그러냐? 누군가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결국엔 다른 사람의 인간됨을 짓밟아야지 자기의 기존 이해관계와 기존 누리는 유익들을 다 지킬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해관계를 누리는 것 자체가, 이해관계에서 유익을 누리는 것 자체가 남을 짓밟고 남을 인간으로 보지 않은 채로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누리게 된 유익을 통해서 그 사람은 결국에는 점점 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괴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프레이리의 논지이기도 하거든요. 피해자가 억압된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당연히 자기 자신을 더 막 스스로 억압하고 스스로 소위 노예근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하지만, 가해자들도 또한 동일하게 스스로 더 괴물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이 갖고 있는 특징일 것 같고요.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억압된 자들의 현재 상태와 의식을 너무나 잘 묘사합니다. 심리적인 묘사가 너무나 탁월해요. 그게 1장에서 제가 1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하고 또 정말로 많은 통찰을 얻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2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억압된 자들의 현재 상태와 의식이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더 강화되는가를 많이 설명합니다. 근데 그때 파울로 프레이리가 주로 차용하는 모델이 소위 여기 나와 있는 은행 저금식 모델입니다. Banking Model of Education이라는 교육 모델인데요. 이 모델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수직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이고, 학생은 전혀 주체적이지 않아요. 학생은 그냥 모든 정보가, 교사가 전달해주는 모든 정보를 그냥 완전히 다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아무런 주체성 없이 무조건 다 흡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모델이 사실은 한국에서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굉장히 사실 많이 퍼져 있었던, 대학에 가려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다 그냥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다 외우고 무조건 다 암기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 적으면 된다라는 그런 교육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이 이제 프레이리는 억압된 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자, 3장에서 그렇다면 이제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사람을 억압에서 풀려나게 하는 대화의 교육이란 무엇인가? 대화를 하려면 프레이리의 전제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면 서로 각자가 다 사실은 주체성을 회복해야지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왜 우리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도 하는데, 사실 사람은 그런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되게 기묘한 기술을 통해서, 교묘한 기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그 사람을 옥죄고 점점 더 그 사람에게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자기 잘못인가? 내가 잘못했나? 내가 문제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심리 상태를 줄 수가 있는데, 프레이리는 그런 교육은 앞에서 얘기했던 뱅킹 모델이고, 대화의 교육은 선생과 제자 사이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 혹은 사장과 직원 사이에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도 서로가 주체성을 가지고 서로의 주체성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공정하게 대화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대화의 교육이라고 말하고, 그런 교육이 먼저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그렇다면 억압하는 자들, 사람을 억압하는 이런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로, 강자로 잘 드러내는가. 이걸 알아야 억압받는 자들이 스스로 또 풀려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이제 설명을 하고 마칩니다. 전반적으로 이 책은 이미 굉장한 고전으로, 이미 특히 이제 교육학계에서는 굉장한 고전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책이고요. 저도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런 교육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사실은 종교개혁의 정신이 모든 사람의 제사장됨이잖아요. 그건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 나가는 것인데, 오늘날 이제 교회를 보면 성도들은 너무 목회자에게 의존하고 정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살펴보지 않고, 목회자가 하는 말을, 특별히 자기들이 신뢰하는 목회자라면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너무나
그냥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분명히 파울로 프레이리가 교회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브레네 브라운의 소속감과 또 자기 스스로 서나가는 그런 주제를 다룬 Braving the Wilderness라는 책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